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제가 J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탈북 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. 오빠 집에 제가 그렇게 시내인데 저희 사는 집은 촌이고 그냥 그리 촌도 아니고 그냥 한 5분 내려가면 여기고 뭐 읍이고 하니까 그냥 또 조금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촌이고 그렇습니다. 읍하고 시내하고 농촌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빠네 집에 어느 날 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놀러 나왔습니다. 그 아주머니 말이 중국이 그렇게 잘 산다 하더라고요. 그날 북한이 뭐 시장 장마당 가면 뭐 소금 간장부터 시작해서 다 중국 건데 조금 잘 산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잘 산다고 그런 인식은 별로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게 중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.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이 소원이 국민들한테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이는 게 나의 소원이다. 근데 김일성도 그렇게 그걸 해결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중국에서는 밥에 고기국 뭐 그런 거 싫어서 안 먹는답니다. 고기를 그 정도라고. 그리고 일 안 하고 산답니다. 거기 사람들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이 밥에 고기국 먹는다. 그 얘기를 해가면서 그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은 친척 집에 갔다가 여권 다 뭐 이렇게 서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지만 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그냥 오지도 않고 거기서 사는 사람. 어떤 집은 뭐 딸들은 뭐 거기 시집 보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길래 그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산다는데 나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들으려고 제가 엄마 집에 좀 또 며칠 있다가는 오빠네 집에 또 가서 한 일주일 이상씩 있으면서 그 여자 오기만을 기다리는 옆집 여자가 놀러 오기를 그 말을 좀 들으려고 그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요즘 진짜 그게 대세라고 중국 가는 게 대세라고 이놈이 돼지를 키우느라 맨날 이렇게 술을 해대고 이렇게 하느니 그 중국이 어떻게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자기도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렇게 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요새.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산역에 가게 되면 그 중국에 보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. 가면 뭐 그러니까 브로커들이겠죠. 그 사람들이 막 보면서 혹시 중국에 가려고 그러는가 고 그래 중국에 가고 싶다 그런다면 뭐 데리고 간답니다. 중국에 그냥 그 길로 막 중국에 가야 되겠다. 굳혔습니다.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딱 굳혔거든요. 나 이제 살다가 보이지 않고 그러게 되면 나 중국 간 줄 알라고. 뭐 오빠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 형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. 자기는 그냥 그 여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길래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랬는데. 근데 누이가 그렇게 가겠다 하면 자기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럽니다. 형님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네 집에 와서 그 말 듣고 지금 중국에 간다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. 잡히나 뭐 저기 애 아빠도 없고 그런데 뭐 여기서 아버지 엄마한테 자꾸 근심 걱정 끼치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형제들은 가정 살림하면서 다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되고 하니까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. 오빠 보고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형님이 또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그 해 설날에 막 일이 났죠. 집에서 오빠가 와가지고 설에는 다 형제들이 모이고 첫째 형님 둘째 형님 다 모으고 어쩌면 이렇게 이 집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고 큰 오빠가 그러면서 엄마한테다 응? 딸을 하나 잘못 키웠다고 이러면서 그 후에 이렇게 오빠가 좀 그래도 내가 마음이 돌아설까 해가지고 배 또 오라 고기 줄게 그래가지고 또 고기도 또 가져서 돈도 만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마음은 이미 중국으로 가 있더라고요. 근데 나 가야 돼. 그리고 그날 어느 날인가 떠났습니다. 제가 무산역을 향해서 제가 떠났거든요. 애 데리고 무산역에 가다가 무산역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이게 표 없이 차에 올랐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게 국경 지역이니까 이게 표가 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장사 행세를 하고 이게 장사꾼 배낭 메고 그리고 떠나고 성진시장에서 그 마늘이 저기 국경 쪽에 가면 왜 그렇게 청진 쪽보다 비싼지 그 이유가 저는 중국이랑 가깝고 하니까 이게 청진보다 싼 줄 알았는데
더 비싸더라고요, 거기가.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10km 정도, 그냥 무겁지 않을 정도로 그냥 10km만 군대 배낭 채워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메고 떠났거든요. 가다가 잡혀도 그 물어본다. 왜 이게 국경 쪽으로 오냐, 뭐, 자꾸 그러니까,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, 그래서 제가 그 마늘을 사갔거든요. 그냥 뭐, 단속 때도 뭐, 이게 마늘 팔로 지금 부산에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, 그게 또 좀, 그래서 애도 데리고 있고 하니까 그냥 내보내주더라고요. 이게 차에서는 내려놨지만 뭐, 단속에서 뭐 일 시키고 그러진 않고 그냥. 그래서 그다음부터 걸었죠. 이틀을 걸었는데, 어쨌든 뭐, 밤에도 걸을 수 없으니까 편집에서 또 머물고 또 다음날 일찍이 또 걷고 거의 3일 만에 제가 무산에 도착했는데, 무산이 참 시장을 찾아가니까 제가 가지고 온 그 마늘 배낭을 제가 앞에다 놨습니다. 사람들이 막 달려들더라고요. 근데 중국에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갈지 이게 아직 그 루트를 모르니까 무산역에 가보니까, 역이라는 데 가보니까 사람도 없습니다. 거기 아주 그냥 뭐 개미 한 마리 올신도 안 하더라고요. 여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붐비고 막 중국에 가겠나 뭐 그런 걸 매일 물어보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그게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시장 쪽으로 제가 갔거든요.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말을 어떻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. 중국에 나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? 내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마늘 배낭만 펴지도 않고 그냥 배낭 아구리 열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중국에 가는 그 루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랬거든요. 근데 알 방도가 없더라고요. 제가 거기서 내놓고 물어보지 않는 한에는 뭐 알 수 없으니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돈 10원 들 테니 좀 한번 잡시다 하고는 그 집에 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그 집에 한 이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엄마가, 그 집 엄마가 그럽니다. 너 장사꾼이 아니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장사로 온 사람이 아니래. 가려고 그러지 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뭐 어떻게 가야 되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. 지금은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다 중국에 가겠냐, 뭐 그게 보내주고는 중국 사람한테서 돈 받고 이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답니다. 없고 그 한쪽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총살도 많이 했고 젊은 애들이 많이 또 죽었답니다. 총살당해가지고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다 없어졌답니다. 이제. 그리고 이제는 군인한테 돈을 줘야 된다. 강변 거기 국경 지키는 군인한테다 돈을 줘야 된다. 얼마 줘야 되냐? 2,000원. 최고 2,000원이랍니다. 얼굴 좀 알고 이러면 조금 뭐 정확한 값도 없고 그냥 얼굴 좀 알고 그러면 1,000원도 주고 뭐 또 사람은 그냥 뭐 중국에 갔다가도 그냥 좀 벌어가지고 오면서 뭐 주기로 하고 또 뭐 그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얼굴 알면 그렇다니 2,000원 있어야 되겠네. 그러고 돌아갔죠. 이틀밤 자고는 다시 집으로 가야죠. 뭐 중국 간다 이런 내색이란 거 할 수가 없죠. 형님한테다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직 돈만 그냥 좀 열심히 오빠한테 그 배에도 다니고 배에 나가가지고 뭐 돈은 뭐 힘들지 않게 뭐 없어요. 동생한테서도 좀 그렇게 해서 2,000원 그렇게 무산이 갔다 온 때로부터 12월 달에 갔거든. 처음에 갔을 때는 지금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 듣고 다시 돌아와서 1년 지나서 다음 해죠. 1월 달에 지금 떠났거든요. 먼저 번 설에 오빠네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, 반역자 같은 이런 일이, 너 진짜로 자기네 이렇게 말하고 해도 네가 진짜로 고집 부리고 간다면 어쩔 수 없다. 근데 말 똑바로 들으래. 똑바로 듣고 그대로 하라고. 네가 가고 싶다면 가는데 만약에 중국에 가서 다 붙잡아 내온다 하는데 다 잡혀서 나오는데 잡혀서 나오게 되면 옆에 나타나지 말고 그냥 자살해라 그러더라고요. 오빠가 예 알았다고.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. 아버지 엄마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. 오빠가 아버지 보고 아니 근데 아버지는 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냐.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잡히지 않고 네가 두만강을 건널 수 있다면 가는 거야.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
가지 말라 하는 게 그건 정상인 것 같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님도 깜짝 놀라고 오빠가 아니 그 뭔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아버지 보고 오빠가 아버지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조금 좀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.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잡히지 않고 네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야. 그 얘기하고는 아무 소리 없습니다. 아버지가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어.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억하고 있죠. 잡혀 나오는 순간 나는 그냥 자살해야 된다. 그 결심을 딱 하고 갔죠. 집을 다 말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제 다 잡혀오면 다 알 거 아닙니까? 어느 집에 뭐 부모 누구 형제 누구 이러면서 뻔하고 빤한 일이니까 그러겠다고 그날 그냥 다 모였다가 쓸쓸하게 그냥 다 뭐 헤어지고 명절에 이제 나 가는 길밖에 없다. 다음에 1월 3일에 제가 떠났거든요. 근데 떠날 때 제가 엄마한테 고기 장사 좀 해보겠다. 오빠한테서 자꾸 고기도 받고 이러는데 목돈도 좀 있고 하니까 고기 장사 좀 해보겠다 그랬거든요. 근데 엄마도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. 제가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까 근데 이제는 고기 장사로 이렇게 고기 장사로 끝이나 싶어서 엄마도 그냥 돈을 또 더 주시더라고요. 엄마가 600원을. 제가 한 2,300원을 제가 준비했는데 2,000원은 뭐 군인을 줘야 되고 거기서 뭐 며칠 머무를지도 모르니까. 근데 엄마가 600원을 또 주시더라고요.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와야 되는데 그 돈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2,900원이지. 옷도 다 이쁘게 차려입고 겨울인데도 신발은 그게 북한에서 그때 이렇게 편리하라고 있습니다. 근데 멋쟁이 편리하라 그러거든요. 근데 고무 이렇게 그 천신발인데 옆에 흰 줄 이렇게 흰 고무 뭐 생고무라 하면서 흰 고무가 이렇게 달린 건데 깔끔해 보이죠 그 신발이. 근데 겨울인데 그 신발 신고 다니고 그거 유행입니다 그때. 잠바에다 뭐 발목 쪽이 와서 이렇게 좁아지고 위에는 이렇게 통이 넓은 이런 바지가 그때 유행이었는데 그 잠바에다 그거 입고 그리고 수건 하나 겨울 수건 그거 탁 걸치고 때 없는 그 띠가 있습니다. 뽑을 때 그 쓰는 띠가 있는데 엉덩이 딱 받쳐주는 그런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배낭에다 이어가지고 그리고 왔지. 그때는 또 담배를 그 배낭에다 이어가지고 장사꾼처럼 그렇게 하고 와야 되니까 경지역 가다가 성진역에 들러서 담배를 좀 사가지고 애는 그냥 이렇게 띠해서 업었다가 힘들고 그러면 조금 좀 안고 걷거나 뭐 걷지 못하지 어디 뭐 이런 도로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무사히 그 엄마네 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그 엄마가 브로커였습니다. 지금 보니까 브로커예요. 그렇게 모르겠어요. 뭐 이렇게 여러 집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군인들 뭐 한두 명 자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근데 군인들이 그 국경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 몇 명을 자기가 안다고 그러는데 돈 주면 글쎄 보내주긴 하겠지만 다른 이상한 일이 또 생기는 그런 경우도 제가 생각해봤고 또 엄마한테 막 다짐받았지요. 자기가 잘 아는 애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줄게. 그래서 그 엄마한테다 돈 200원 줬습니다. 그 엄마 소개를 해서 그 군인은 2,000원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둘이 나눠 먹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되고 2,000원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엄마한테다가 200원 드리고 떠났는데 거기는 뭐 또 전화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연기가 다 됐겠지요.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전화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만나가지고 그랬는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그러다가 길 옆에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.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다가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2,000원 주니까 본인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뭐 손질하면서 이쪽으로 가라는 뜻인지 그 넓은 벌판 뭐 어떻게 가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 저까지 걸어가서 뭐 어디로 목표라고 가야 돼 하니까 이제 이게 이 벌판을 가다 보면 저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 넓은 벌판 끝에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저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. 저 산을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그게 도로라는 겁니다. 진짜 캄캄하더라고 그때.
그게 돈은 주고 이제는 내가 혼자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가라고 꼬꼬지 이렇게 가다가 그 산이 보이는데 그 위에 산 토바 오르고 나면 거기 위에 도로인데 거기서부터 주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이게 중국 공안이 그게 이렇게 거기는 우리 북한에서는 뭐 왔다 갔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경비서가 하시면 거기는 순찰을 차로 한다. 그래서 차 소리만 나면 그냥 어디 숨어야 된다고 뭐 말은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갔죠. 그래서 걸었는데 뭐 두만강도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그 얼음 진 거 보면. 그리고 눈이 금방 왔는데 그냥 발자국이 뭐 몇 개 왔다 갔다 있고. 그 눈이 하여튼 금방 왔습니다. 그 눈이 한 3일 전인지 그렇게 오고 갔죠. 그냥. 그 다음에 그냥 그 계속 걷는 겁니다. 이제부터는. 그 뭐 얇은 벌판을 걸어서 산을 올리다 보니까 90도는 아니어도 80도는 될 것 같아요. 그 산 경사도가. 근데 나무가 많으니까 생활도 했지 하니까 그냥 몸을 숙이고 앞에 나무를 잡아쥐고 또 한 걸음 옮기고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만 걸었어요. 애를 등에다 업고 최대한 그냥 이런 그 나무까지 이런 데 긁히면 안 되니까 그냥 막 피해가지고 몸도 어떤 데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어요. 애한테 또 그럴까봐 그렇게 가고 이러면서 올라섰는데 그 도로에 올라서면 진짜로 그게 도로더라고요. 도로에 들어서면 뭐 차소리 주의해야 된다고 차소리만 오면 뭐 숨으라 하는데 숨을 데도 없어요. 그래서 차소리 나면 나 어디 숨어야 되지? 이제 내가 올라온 그 낭떠러지고 내가 올라온 그 이게 오른쪽은 이쪽 왼쪽은 또 산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도로마다 도랑나는 거. 그걸 보니까 제가 거기 이렇게 발 들여놓으니까 한 무릎은 넘더라고요. 거기에 그 깊이가 좀 넓기도 하고 사소리 나면 내가 요 안에 딱 들어가면 되겠다. 애 없고 제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걷기 시작하는데 불빛이 저기 멀리서 그냥 반짝반짝반짝 저녁 밤이 됐습니다. 벌써 그 이게 벌판 지나서 산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된 겁니다. 몇 시인지도 모르죠. 그냥 뭐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부터는 저기 앞에가 불빛이 보이는데 거기로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 불빛이 무슨 거기가 마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불빛 있는데 가봐야 알지.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땀만 납니다. 춥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눈이 금방 왔으니까 이게 빠드득 빠드득 그냥 제가 이게 땅 밟을 때마다 빠득빠득 눈 밟는 소리나 어쨌든 차 소리만 주의하라니까 뭐 차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. 그냥 어디선가 멀리서 그런 소리 났는데 제가 그때는 이게 도랑에 엎드렸거든요. 가까이 오나게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. 거기 그 불빛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서니까 대리석 기둥 같은 그런 대리석 기둥으로 된 그런 집들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나 조선족이고 뭐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. 조선족 마을인지 무슨 뭐 한족들이 사는 마을인지 그런 건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볏집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. 이거 지붕에 볏집 올리는 거 뭐 낡은 거 아니고 이게 그 밤에도 새탄 볏집을 그냥 금방 이렇게 갈아얹은 그런 형태였습니다. 그래서 저 집에 내가 모르겠어요. 할머니 할아버지 딱 계실 것 같고 볏집을 그렇게 했어요. 초가집이니까. 그리고 이 마당도 얼마나 깨끗한지 북한에 그 농촌에 가면 초가집은 아니래도 그냥 기와집인데 마당도 다 정돈된 이런 상태. 비슷하더라고요. 계십니까? 하고 그 새벽에 개는 없더라고요 그 집에. 근데 양 옆에서 막 이렇게 짖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잡으러 오는 건 아닌가.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가지고 중까지 도착했지요 제가.